자, 여러분, 정말 복잡합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주가가 빠지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내심 엄청나고 거대하고 견고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실적을 미리 예상했다가 실적이 거기에 못 미치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죠. 사실 이번 엔비디아 실적 컨센은 훨씬 넘은 거 아닙니까? 실적 내용이야 시장에 관심 많은 분들 이미 숫자 아실 거고 우리 오찬용 특파원이 방송을 해드렸기 때문에 월걸부 구독자분들이라면 이미 아실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리면 2분기에 300억 4천만 달러 매출과 0.68달러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예측치 매출 287억 달러와 주당 순이익 0.64달러를 웃돈 것입니다. 엔비디아 분기 매출 300억 달러 넘은 거 이번이 처음이고요. 1년 전 대비해서 매출은 122% 급증했습니다. 엔비디아가 3분기 예상 매출도 밝혔는데요. 325억 달러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역시 월가 전망치 317억 달러를 상회한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럼에도 주가가 떨어졌느냐? 몇 가지 좀 아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 컨콜에서 시장이 알고 싶어 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일단 블랙웰이 언제 나오고 이게 얼마나 돈을 벌어줄지 여부겠죠.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젠슨 황이 뭐라고 했죠? 호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력하다. 그 얘기는 블랙웰에 대한 기대 역시 엄청나다는 뜻이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생성형 AI로 무장하고 있고 블랙웰 샘플은 이미 파트너에게 발송이 되고 있다. 이런 조금은 평범한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호퍼의 매출이 블랙웰로 어떻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이고 블랙웰 매출은 언제부터 얼마나 구체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고 호퍼 수요가 강력하고 블랙웰 기대 수요도 강력하다면 블랙웰이 잘 팔리기 시작하면 호퍼는 이제 뭐 완전히 매출이 꼬꾸라지는 건지 아니면 블랙웰이 좀 늦어지더라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호퍼가 짱짱하게 버텨주는 건지 시장은 사실 호퍼와 블랙웰을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서 이건 얼마 이렇게 무 자르듯이 해부해 주기를 원한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시장은 이번 발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젠슨 황이 오늘 사실 원론적인 얘기 많이 했죠. 생성형 AI가 대기업과 스타트업에 던지고 있는 새로운 기회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성형 AI가 나아가는 방향은 매우 다양하고 따라서 우리는 실제로 생성형 AI의 모멘텀이 가속화되는 것을 보고 있다. 하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또 분명한 숫자를 원하는 거죠. 생성형 AI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커지는 거고 엔비디아의 뷰가 뭐고 그중에 엔비디아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얼마나 시장을 더 잠식할 수 있는 거냐. AI 캐펙스가 커지는 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성장세 둔화 이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숫자로 아니면 완벽한 논리로 AI 캐펙스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뭐냐 이런 걸 아마 젠슨 황에게 듣고 싶었을 텐데 아쉽게도 이런 내용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원론적인 얘기였죠. AI는 승자 독식 체제고 엔비디아는 1등하는 회사다. 엔비디아를 써야 비용이 절감되니까 엔비디아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향후 실적 포캐스팅이 지금까지보다는 숫자가 좀 적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카슨 그룹이 분석하기로 매출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적 시즌에서 시장의 기준이 조금 높게 설정된 것 같다. 시장이 받아들이기에 세상에 확실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죽음과 세금과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초과다. 근데 문제는 이번 실적 초과의 규모가 우리가 이전에 봐왔던 것보다는 조금 작았다는 점이다. 미래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됐지만 이전 분기처럼 폭발적인 그런 상향은 아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하지만 강세론자 웨트시에 댄 아이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몇 년 만에 가장 주목받는 실적 발표였다. 투자자는 일시적인 약세에 과잉 반응할 것이지만 나는 이것이 강세장에 더 많은 연료를 공급했다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번 분기를 기점으로 과연 엔비디아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사실 투자자 마음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도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폭발적이지 않다는 그런 참신한 이유로 주가를 이렇게 빼버린다면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너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트리거가 되면 단기 반도체 업종 주가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또 우리가 엔비디아를 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를 빼면 세상을 진정으로 바꾸는 기업이 또 몇이나 되겠습니까? 엔비디아 빼고 AI 생태계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단기적 등락을 무시하는 분들만 보자면
엔비디아의 이번 주가 급락 역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다. 이런 결론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마 월가도 시선을 단기로 보느냐 아니면 장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굉장히 양극단의 리포트가 나올 것입니다. 잘 균형을 잡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가월보 브랜비어 영상인 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가월보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